여러분, 포도 좋아하시죠?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포도는 몸에 좋다던데 달아서 좀 걱정되네. 당뇨가 있으면 포도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청포도, 적포도, 흑포도 뭐가 더 좋은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포도는 분명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단맛이 강한 편인 과일이라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종류를 알고 양을 알고 먹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포도는 폴리페놀 때문에 주목받는 과일이다. 둘째, 포도도 종류에 따라 껍질 색과 영양 성분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셋째, 당이 높은 과일일수록 조금, 천천히, 식사와 함께가 중요하다. 그럼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1. 포도가 왜 몸에 좋다고 할까요? 포도가 자주 건강식으로 이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들 가운데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피로도 잘 쌓이고 염증 반응도 더 예민해지고 혈관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 폴리페놀은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월과 함께 쌓이기 쉬운 몸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에는 이런 폴리페놀 가운데 잘 알려진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류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특히 포도 껍질과 씨 부분에 더 많이 몰려있는 편이라서 가능하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방식이 영양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아가 약하시거나 껍질이 질겨서 불편한 분들은 무리해서 껍질째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부담 없이 먹는 것입니다. 2. 그런데 포도는 왜 조심하라고도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는 분명 좋은 점이 있는 과일이지만 동시에 당분이 적지 않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도는 알이 작고 먹기 편하죠. 그래서 몇 알만 먹는다고 시작했다가 금방 한 송이 가까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포도는 씹기도 편하고 달콤해서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쉽고 그 결과 당을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오는 분들은 포도를 건강식 과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포도가 나쁜 과일이라서가 아니라 먹기 쉬운 만큼 과해지기 쉬운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포도는 금지할 과일이 아니라 방법을 알고 먹어야 하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3. 포도 종류별로 뭐가 다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청포도가 더 좋나요? 적포도가 더 좋나요? 흑포도가 제일 좋은가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만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입니다. 다만 색에 따라 강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청포도 계열. 청포도는 보통 맛이 상큼하고 산뜻한 편입니다. 단맛이 있더라도 붉은 포도나 검은 포도에 비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영양면에서 보면 청포도에도 물론 폴리페놀은 들어있습니다. 다만 짙은 보라색이나 검은색 껍질에 많은 안토시아닌 계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포도는 가볍고 상큼하게 먹기 좋은 포도라는 느낌은 있지만 색이 짙은 포도와 비교하면 색소성 폴리페놀의 강점은 조금 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맞아서 입맛이 없을 때 너무 무겁지 않게 과일을 드시고 싶을 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적포도 계열. 적포도는 청포도보다 껍질색이 짙고 폴리페놀의 특징도 조금 더 뚜렷해지는 편입니다. 특히 붉은 계열 색소와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측면에서 자주 주목받습니다. 맛은 보통 청포도보다 조금 더 진하고 흑포도보다는 무겁지 않은 중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큼함도 조금 있고 풍미도 어느 정도 있고 껍질 색소 성분도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적포도가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흑포도, 검은 포도 계열. 흑포도나 아주 진한 보라색 포도는 많은 분들이 건강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류죠. 이런 포도는 껍질 색이 진한 만큼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성 폴리페놀이 더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이야기가 나올 때 자주 언급됩니다. 또 일부 검은 포도 품종은 풍미가 더 진하고 단맛도 비교적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껍질 쪽의 폴리페놀 특징이 좀 더 뚜렷하다는 것이고, 주의할 점은 달게 느껴져서 많이 먹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흑포도가 영양면에서 매력은 있지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양을 늘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영양소별로 보면 포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포도를 영양소별로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폴리페놀. 이건 오늘의 핵심입니다. 포도의 대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껍질과 씨 쪽에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 껍질째 먹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건강, 세포 손상 완화, 산화 스트레스 관리 같은 주제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 있다고 해서 포도가 약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포도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도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수분. 포도는 과즙이 많아서 입안이 마르거나 과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비교적 먹기 편한 과일입니다. 특히 씹기 아주 힘든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간식처럼 드시기 쉬운 편이죠. 다만 수분이 있다고 해서 혈당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달달한 과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분도 쉽게 들어온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 포도에도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어떤 영양소 하나를 아주 많이 주는 과일이라고 보기보다는 폴리페놀과 과일 자체의 섭취 편의성 쪽이 더 큰 특징이라고 보는 편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하면 감귤류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칼륨이나 식이섬유는 다른 과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비타민 하나만 보고 먹는 과일이라기보다 색이 진한 껍질에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을 함께 챙기는 과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넷째, 당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는 달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니까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도를 주스처럼 갈아 마시거나 말린 포도 형태로 많이 드시거나 빈속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짧은 시간에 당 섭취가 많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5. 당 높은 과일, 포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입니다. 포도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먹는 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포도는 조금만 먹는다고 시작해도 금방 양이 늘어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먹을 양을 따로 덜어놓는 것입니다. 송이째 식탁에 올려놓으면 계속 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감으로 계속 드시는 것보다 소량을 나눠 먹는 습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빈속보다 식후가 더 낫습니다. 이건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포도를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당이 빨리 들어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사 후에 적은 양을 드시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채소,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 포함된 식사 뒤에 후식처럼 소량 드시는 방식이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포도는 배고플 때 허겁지 것보다는 식사 후 작은 후식처럼이 더 낫습니다. 3주스보다 생과일이 좋습니다. 주스로 마시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양도 훨씬 많아지기 쉽습니다. 포도 주스는 맛있죠. 하지만 생포도 몇 알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을 짧은 시간에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다면 더 좋고 불편하면 무리하지 않되. 그래도 주스보다는 생과일 쪽이 낫습니다. 사말린 포도는 더 조심하세요. 건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건강 간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줄고 당은 더 농축되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양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건포도를 습관적으로 자주 집어 드시는 건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 둘째, 공복 혈당이 자주 높은 분. 셋째, 간식으로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 넷째, 주스나 말린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포도를 먹을 때도 건강한 과일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좋은 과일도 양과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7. 반대로 포도를 좀 더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그렇다고 포도를 너무 무섭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는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고 씻어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껍질 색이 진한 품종은 식물성 성분도 기대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는 몸에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작은 그릇에 덜어서 식후에 천천히 가능하면 생과일로 이렇게만 바꿔도 포도를 훨씬 현명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오늘 포인트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는 폴리페놀 때문에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 색이 진한 포도일수록 색소성 폴리페놀의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청포도는 상큼하고 가볍게 느껴지기 쉽고 적포도는 균형감 있는 풍미와 색소 성분의 장점이 있고 흑포도는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의 존재감이 더 뚜렷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고 먹기 쉬워서 과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후에 소량, 주스보다 생과일, 말린 포도는 더 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만 보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는 좋은 점이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무조건 금지보다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포도를 드실 때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껍질색을 보고 고르기, 송이째 말고 덜어서 먹기, 빈속보다 식후에 먹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훨씬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